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실쌤이에요. 방실쌤의 잠자리 동화 구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해요. 오늘은 이솝 우화를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따뜻한 방실쌤 동화 구연 들으며 행복한 꿈 꾸세요. 모기의 잘난 척. 무더운 여름날 깊은 숲속에 잘난 척쟁이 모기가 날고 있었어요. 윙, 어디 보자. 오늘은 누구에게 내 실력을 뽐내볼까? 그때 풀숲에서 귀를 쫑긋 세운 토끼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모기는 씩 웃으며 생각했어요. 옳지. 저 말랑말랑한 토끼의 귀가 딱이군. 그리고는 토끼의 귀 주위를 돌아다니며 콕콕 물었어요. 뭐야, 따가워. 토끼야, 어때, 내 실력? 모기잖아. 저리 가. 아이, 간지러워. 토끼는 몸을 이리저리 피했지만 모기가 계속해서 토끼에게 달려들었어요. 결국 토끼는 모기를 피해 재빨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동물들이 나만 보면 도망을 가네. 내가 너무 세서 그런 걸 어쩌겠어. 그렇게 모기는 자신의 힘이 세서 토끼가 도망쳤다고 생각을 하며 뿌듯해했어요. 한참을 날던 모기는 곰을 발견했어요. 윙, 뭐야? 곰이잖아? 저 곰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에이, 모기잖아. 저리로 가. 저리 가. 곰은 모기를 발견하고 팔을 휘휘 저었어요. 하지만 모기는 포기하지 않고 곰을 물기 위해 날아다녔지요. 윙, 곰아, 그만 포기해. 너는 나를 잡을 수 없다고. 작고 빠른 모기를 잡을 수 없던 곰은 모기에게 물리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떠났어요. 으하하하, 역시 나는 이 숲에서 가장 세구나. 저렇게 큰 곰도 나를 피해 도망을 가다니. 으하하하. 모기는 의기양양하며 다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사자를 발견했어요. 랑. 랑. 모기는 사자에게도 자신의 힘을 뽐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사자의 머리 위에 앉아 말했지요. 사자야, 너는 동물들의 왕이라는데 나는 너보다 세단다. 내가 너보다 세다는 것을 증명해 줄게. 모기는 사자의 몸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며 마구마구 물었어요. 사자는 모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잠에서 깬 사자는 온몸이 간지러운 것을 느꼈지요. 아이고 가려워. 뭐야? 왜 이렇게 몸이 가려운 거지? 아이고 가려워. 사자는 온몸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으려고 큰 발톱을 이리저리 휘둘렀지만 빠르게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자는 결국 모기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사자야, 어때? 내 능력 정말 대단하지? 나는 동물의 왕 사자보다도 센 모기님이시다. 도망가는 사자를 보며 모기는 우쭐대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신이 난 모기는 나무 위로 날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만 팍 하며 어딘가 걸리고 말았어요.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거미줄에 걸린 것이었어요. 모기는 거미줄에서 빠져나오려고 온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사자도 나를 보면 도망을 가는데 한낱 거미줄에 묶여 죽게 되었구나. 이게 뭐야? 거미줄에 걸린 모기는 동물들을 괴롭히며 잘난 척하던 지난 날을 반성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시골쥐와 도시쥐. 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흙구멍 속에 시골쥐가 살고 있었어요. 시골쥐는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옥수수와 감자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오늘도 시골쥐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말했어요. 아우, 잘 잤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어서 감자밭에 가봐야겠어. 시골쥐는 감자, 옥수수, 보리쌀 등을 부지런히 모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시골쥐의 집을 찾아왔어요. 똑똑 계십니까? 누가 나를 찾아온 거지? 시골쥐가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반짝이는 회색 털에 멋진 꼬리를 가진 쥐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이복의 친구, 잘 있었나? 나야. 자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네. 몇 해 전 시골이 답답하다고 도시로 떠난 쥐가 찾아왔어요. 친구, 정말 오랜만이야. 어서 오게. 그동안 잘 지냈나? 도시쥐는 시골쥐의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친구, 자네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고 있나? 정말 딱하군. 아니, 왜?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이 좋은데? 그러지 말고 이 음식 좀 먹어보게.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옥수수와 감자를 대접했어요. 어서 먹게. 내가 아침에 가지고 온 것이라 더 맛있다네. 도시쥐는 옥수수를 조금 먹다 말고 다시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우, 이복에 이런 맛없는 음식을 어떻게 먹나? 나는 말이야, 도시에서 햄, 치즈, 빵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만 먹는다네. 그런가? 그런데 어쩌지? 우리 집엔 그런 음식들이 없는데. 이복에 그러지 말고 내가 있는 도시로 같이 가보세. 자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집과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내가 보여주도록 하지. 도시쥐가 큰 소리를 떵떵 치니 시골쥐도 도시가 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쥐는 기차를 타고 도시에 도착했어요. 시골쥐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커다란 자동차들이 빵빵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건물들은 너무 크고 빽빽히 서 있어서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와,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나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보게, 이리로 따라오게. 어서 빨리빨리 뛰어야 하네. 도시지는 시골지를 어느 고급 아파트 벽구멍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이제 밤이 되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조금만 여기서 기다리게. 시간이 흐르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이보게, 이제 나가세. 내가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지. 도시지는 시골지를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시지의 말대로 그곳에는 먹다 남은 케이크와 과일, 그리고 쿠키 등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자, 여기 인간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이야. 이걸 밤마다 몰래 와서 먹는 거지. 자네도 어서 먹어보게. 정말 맛이 기가 막힌다네. 우와, 정말 맛있겠는걸? 그럼 잘 먹겠네. 시골지가 치즈를 한 조각 먹으려고 든 순간 주방불이 켜졌어요. 그리고는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에그만이, 치가 있네. 저리 가지 못해? 아주머니는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시골지와 도시지를 향해 휘둘렀어요. 시골지는 깜짝 놀라 구멍을 향해 뛰었어요. 이보게, 이게 무슨 일인가? 친구, 걱정하지 말게. 잠깐만 기다리면 되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나갔어요. 됐네. 친구, 우리 다시 나가서 음식을 먹자고. 시골지는 음식을 먹을 기분이 나질 않았어요. 언제 또 아주머니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났지요. 하지만 도시지의 성화에 또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쿠키를 들고 먹으려는 순간 냥, 치다, 냥, 잡아먹어야지. 갑자기 커다란 고양이가 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쥐 두 마리는 케이크 조각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이보게, 친구, 이쪽으로 오게. 일단 식탁 밑으로 숨었어요. 고양이는 정말 끈질겼어요. 이리저리 킁킁거리며 쥐를 찾기 시작했지요. 쥐들은 고양이를 피해 식탁 및 싱크대 뒤, 심지어 쓰레기통 아래까지 기어 들어갔어요. 숨을 꾹 참고 있으며 고양이가 떠나길 기다려야 했지요. 잠시 뒤 고양이가 떠나고 쥐들은 그제서야 서로를 만났어요. 하마터면 정말 잡힐 뻔했어. 친구, 이젠 괜찮네. 오늘은 고양이가 잠을 안 자고 있었나 보네. 이제 고양이가 갔으니 우리 다시 음식을 먹으러 가세. 아니 친구, 괜찮네. 자네가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렇게 불편하게 먹고 싶지는 않네. 나는 작더라도 편한 우리 집에서 옥수수와 감자를 먹는 것이 훨씬 맛있고 좋아. 날이 밝자마자 시골쥐는 시골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날은 맑았고 주변은 평화로웠어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군. 시골쥐는 옥수수를 집어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기개와 어미개. 바닷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닷가 바위틈에 사는 어미개는 오늘도 아기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얘야, 날씨가 참 좋구나. 우리 함께 모래밭으로 산책 나가볼까?
파도 소리도 들리고 바다 냄새도 좋고 아주 산책하기 좋은 날이란다. 좋아요, 엄마. 어서 나가요. 어미개는 아기 개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아기 개는 신이 나서 엄마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런데 아기 개의 걸음걸이를 보던 어미개는 깜짝 놀랐어요. 아기 개가 앞으로 걷는 것이 아닌 옆으로 걷기 때문이었어요. 어미개는 걱정이 되었어요. 얘야, 왜 그렇게 걷는 거니? 자, 엄마를 보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걸어야지. 자, 어서 엄마를 따라 반듯하게 걸어보렴. 하나, 둘, 하나, 둘. 어미개는 앞장서서 걸으며 아기개에게 자신의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걷다가 뒤를 돌아본 어미개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기개가 여전히 옆으로 걷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미개는 아기개를 나무랐어요. 아니, 얘야, 왜 자꾸 옆으로만 걷는 거니? 자, 엄마처럼 똑바로 걸어야지. 자, 엄마처럼 걸어보렴. 저는 엄마가 걸으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란다. 자, 얘야, 다시 한번 걸어보자꾸나. 자, 이렇게 엄마처럼 하나, 둘, 하나, 둘. 어미개는 다시 한번 앞장서서 시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기개를 보았죠. 하지만 아기개는 여전히 옆으로 걷고 있었어요. 어미개는 화가 나고 말았어요. 얘야, 엄마가 옆으로 걷지 말고 엄마처럼 따라 걸으라고 몇 번을 말하니? 이렇게 쉬운데 왜 못하는 거니? 아기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걸으라는 대로 똑같이 걷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발자국도 엄마랑 똑같이 났잖아요. 아기개의 말에 어미개는 모래밭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아기개의 말대로 엄마개의 발자국과 아기개의 발자국은 나란히 똑같이 옆으로 찍혀 있었어요. 어미개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가 지금까지 옆으로 걷고 있었단 말이야? 어미개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의 걷는 모습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기개만 나무랐기 때문이에요. 얘야, 미안하구나. 엄마도 옆으로 걷고 있으면서 너에게만 바르게 걸으라고 했구나. 어미개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아기개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푸르른 숲속에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영차, 오늘도 할 일이 참 많군. 부지런한 개미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했어요. 모든 개미들이 힘을 합쳐 먹이를 많이 모아두어야만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이 줄줄 흘렸지만 개미는 쉬지 않고 움직였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랄랄라, 이렇게 좋은 날 노는 게 최고야. 배짱이가 풀잎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이, 개미 친구. 오늘도 일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나 먹을 것이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나?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개미는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을 것도 준비하고 따뜻한 집도 지어야 하거든. 배짱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겨울? 에이, 겨울은 아직 멀었잖아. 지금처럼 더운 날씨엔 노래도 부르고 자연을 느끼는 게 최고지. 이보게 배짱이, 자네는 많이 놀게나. 나는 바빠서 그만 가네. 개미는 다시 일을 하러 떠났어요. 떠나가는 개미를 바라보며 배짱이는 더욱 크게 노래를 불렀어요. 랄랄라, 이렇게 좋은 날 놀아야지. 일하는 개미들은 배부. 그리고 그 뒤로도 배짱이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매일 노래하고 춤추고 놀기만 했어요. 겨울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사방에 먹을 것이 있는데 겨울을 뭐하러 걱정해? 개미들은 너무 한심해. 배짱이는 겨울을 준비한다며 땀을 흘리고 일하는 개미들을 흉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겨울이 되었어요. 숲속은 모두 꽁꽁 얼어붙었어요. 밤새도록 내린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어디를 봐도 먹을 것은 없었어요. 개미는 여름 내내 부지런히 일하며 모아둔 먹이를 먹으며 따뜻한 집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었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개미야. 개미가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배가 고파 굶주린 배짱이가 덜덜 떨며 서 있었어요. 개미야, 미안하지만 먹을 것 좀 주지 않을래?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 개미가 말했어요. 배짱아, 여름 동안 나를 비웃고 놀렸던 거 생각 안 나니? 그러게 너도 나처럼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지 그랬니? 그래. 하지만 나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일이 즐거웠어. 그래? 그렇다면 지금도 저 나무 위에서 노래 부르고 열심히 춤이나 추렴. 나는 너에게 나누어줄 음식은 없어. 잘 가게. 그렇게 개미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배짱이는 개미의 따뜻한 집을 바라보며 지난날 놀기만 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당나귀와 소금 장수. 옛날 소금 장수와 당나귀가 살았어요. 당나귀는 소금 장수를 따라 시장까지 소금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지요. 어느 날 소금 장수는 무거운 소금 자루를 당나귀 등에 실으며 말했어요. 당나귀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시장까지 가면 맛있는 당근을 줄게. 당나귀는 하며 대답을 했지만 소금이 든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던지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당나귀는 생각했어요. 아이고, 오늘도 소금이 한 짐이군. 힘든 하루가 되겠어. 그렇게 둘은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소금 장수는 헉헉거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힘들다. 당나귀야,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자.
소금 장수는 강물 앞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강물을 마시려던 당나귀는 그만 실수로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프, 당나귀 살려! 당나귀는 강물 속에서 한참을 바둥거렸어요. 소금 장수는 물에 빠진 당나귀를 간신히 끌어올려 주었어요. 아이고, 이런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소금이 다 녹았잖아. 이를 어쩐담? 소금 장수는 울상이 되었어요. 한편 당나귀는 강물에 빠지고 나니 짐이 아주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어라? 이게 웬일이야? 짐이 가벼워졌잖아. 신난다. 당나귀는 가벼워진 짐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 녹은 소금 때문에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당나귀는 다시 무거운 소금을 짊어지게 되었어요. 이번 소금 짐도 어찌나 무거운지 당나귀는 벌써 기운이 빠졌지요. 옳지. 이번에도 물에 빠져야겠군. 지난번처럼 가벼운 짐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당나귀는 소금 장수와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소금 장수는 이번엔 강물에서 쉬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이런, 강물에서 왜 쉬지를 않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는 수 없이 당나귀는 계속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개울물이 보였어요. 당나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옳지, 저리로 빠져야겠다. 그리고는 일부러 몸을 비틀거리며 걷다가 개울물에 붕덩 하고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이런, 당나귀가 또 물에 빠졌네. 소금 장수는 무척 난감했어요. 그리고 바둥거리는 당나귀를 개울물에서 꺼내 주었어요. 당나귀는 다시 소금짐이 가벼워지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소금 장수는 당나귀가 꾀를 부리는 것 같아 속이 상했어요. 영리한 당나귀가 꾀를 부리는군. 흥,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어디 한번 당나귀 너도 당해봐라. 다음 날 아침 소금 장수는 당나귀의 등에 가벼운 솜을 잔뜩 실었어요. 당나귀는 이상했어요. 어라? 오늘은 소금이 아니네. 짐도 가볍고. 그래도 상관없어. 난 더 가벼운 몸으로 집으로 일찍 돌아오고 싶거든. 이따 개울에서도 붕덩 빠져야겠다. 벌써부터 신이 난 당나귀는 가벼운 걸음으로 시장을 향했어요. 개울물에 다다랐어요. 당나귀는 이번에도 비틀거리며 걷더니 개울물에 뛰어들었어요. 붕덩! 그런데 짐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워졌어요. 이상하다. 아이고, 짐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당나귀는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솜 때문에 겨우겨우 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더욱 무거워진 짐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지요. 소금 장수는 당나귀에게 말했어요. 이 녀석, 일부러 꾀를 부리더니 어떠냐? 이번에도 짐이 가벼워졌느냐? 당나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꾀부르지 않을게요. 그 뒤로 당나귀는 다시는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해 소금 장수에게 예쁨을 받으며 살았답니다.